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참 바보 같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네요. 저랑 신랑은 흔히들 말하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금융권에 일하는 신랑의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좋기도 했고 제가 프리랜서이다 보니 재산도 잘 관리해 줄 것 같고 스마트해 보이는 모습이 매력적이었거든요. 저는 이 일 자체가 프리랜서다 보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대부분 데이트도 신랑의 일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외주가 오면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일을 했고 수입은 신랑보다 많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신랑도 본인 업종과 다른 제가 신기하고 특이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모습에 끌려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2달 정도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서로 잘 맞는지, 모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만났는데 저희 부모님께 살뜰히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만났을 무렵 신랑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6개월간의 만남을 끝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날도 결혼식을 하는 순간까지도 참 젠틀하고 깔끔한 신랑이라서 결혼 후 함께 지내도 가정적인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첫날 밤이 되어서 신랑이랑 나란히 앉아서 양가 집에 전화를 했죠. 뭐 잘 살아라는 덕담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곧 있다가 신랑은 전화기를 갖고 방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통화를 따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개인적인 통화를 하나보다 생각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 집에 들렀다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셔서 그날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저희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에 가는데 신랑이 급격히 말이 없어져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신랑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신랑은 아무 일 없다며 그냥 아직 낯설고 새롭다며 머쓱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 저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으로 가서 말없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신랑이 말이 없길래 하루는 나를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응? 아니, 아무 일 없어. 왜? 요즘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아직 새집이 낯설기도 하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러네. 아, 그럼 주말에 시댁에 다녀올까? 그럴까? 난 좋지. 주말이 되어 신랑과 시댁을 갔는데 저는 그렇게 덩치 산만한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폭 안기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말 내도록 어머님과 딱 붙어서는 제잘거리고 귀파달라고 하고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다가도 시어머님이 저희 보고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쫓아내듯이 해서 겨우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과 사이가 각별했구나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곰 같던 덩치로 본인 몸의 3분의 1이나 될까 하는 어머니께 안기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집에서 밥이라도 하고 있으면 이거 싸서 엄마 집 가서 먹을까? 밥 먹고 엄마한테 과일이라도 사달라고 하자. 주말이면 엄마 집에 있을 텐데 엄마도 같이 모시고 바다 보고 올까? 우리 이번 휴가 때 엄마도 모시고 휴가 다녀오자. 당신 호캉스 가고 싶어 했잖아. 그렇게 말끝마다 엄마. 집에서도 밥 먹고 나면 시댁에 전화를 해서 뭐를 먹었다. 근데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다. 보고 싶다 등등. 듣고 있자면 정말 꼴보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허우대만 멀쩡한 놈이지. 같이 살아보니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음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는 참치찌개에 감자 넣어주던데 당신은 안 넣어? 그놈의 우리 엄마. 오죽하면은 제가 너희 엄마만 있냐고 우리 엄마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획 토라져서는 시댁으로 쪼르르
처음에 한 번은 시댁에서 달래기라도 했는지 그 다음날 신랑이 미안하다며 집에 오기라도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계속 다투니까 시댁으로 가는 것도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친구분 경조사 때문에 그 주에 저희 지역에 오게 되셨고, 그래서 시댁에 가지 않고 오랜만에 오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버럭하더라고요. 주말에 우리 엄마한테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는 거고 딱히 주무실 데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루만 자고 가게 하려고. 그래, 그건 괜찮은데 내가 왜 엄마한테 못 가냐고. 그럼 우리 부모님만 이 집에 덩그러니 둬? 시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데 그거 한 번 양보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우리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이번 한 번이잖아.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갑자기 부모님이 온다고 해서 시댁에 못 가게 된 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매주 가는 시댁보다 오랜만에 오는 처갓집 식구들과 하루 있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신랑은 화를 못 참겠는지 옆에 있던 휴지각을 벽으로 던지고 결국 그 주말에 저만 남겨두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이야기를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는데 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본인 아들만 챙기거든요. 신랑이 더 싫었던 부분은 바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때문이었는데, 정말 스위치를 껐다가 켜기라도 한 것처럼 연애할 때 놀러를 갔을 때에는 그렇게 부지런하던 신랑이 결혼의 게으름뱅이가 되었고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면 양치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할 때 뽀뽀를 한다거나 저한테 시무랑 통화 중인 전화기를 주며 뽀뽀를 하라고 할 때는 정말 죽방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뭐 이혼이 무서워서 근 2년을 버티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쩍 대리호도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생일에는 외식을 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 생일상이 받고 싶다고 말하는 시보나, 그걸 강요하는 신랑, 그리고 둘만의 데이트 시간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불쑥불쑥 저희 집으로 찾아와 선물 받은 과자나 티 종류를 가져가시는 시어머님. 제가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대부분 집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말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사고, 한 번 오면 아들 얼굴 보고 가겠다면서 버티고, 아들이 오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 하지 않냐면서 또 밥까지 꾸역꾸역 먹고 가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신랑에게 적어도 시부모님 우리 집에 못 오게 해달라 했더니 신랑이 저더러 부모한테 그러는 건 아니다, 너는 효가 부족하다며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제 말에 신랑은 눈이 뒤집어졌고 엄마가 이혼은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눈을 부라리면서 밥상을 엎었어요. 밥상을 엎으라는 것도 시켰을지도요? 그리고는 또 시댁으로 갔고요. 진짜 뭘 어쩌자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혼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가정에 소홀한 것, 그리고 자주 집을 나가는 것,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 그렇게 자료를 모으던 중 신랑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준 걸 알게 되었고, 신랑은 그것도 본인이 아는 사람이 아닌 엄마의 지인이라 믿을 만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다가 격양되어서 시댁집 욕을 좀 했는데 신랑이 또 눈이 돌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여름이라 베란다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제가 맞게 되어 주변 주민분들이 신고를 해주셔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신랑은 폭행죄로 인근 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저는 이마 부분이 찢어져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급히 오셔서 저에게 사과를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혼 금액에 대해서는 저에게 유리하게 했고요. 요즘 미친놈들이 하도 많다고 해서 일부러 애기 갖는 것을 미뤘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직후에 그 보증을 선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랑 시댁에서 그 돈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꽤 큰 건지 신랑은 휴직을 하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있고, 시부모님도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부랴부랴 빚보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 부담도 저한테 떠넘겼을 것 같아서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정말 사람 됨됨이를 다 보려면 사계절을 다 봐야 한다는 말을 이젠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다신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철없고 이상한 남편 참교육한 얘기 해볼까 합니다. 제 남편 좀 연애 때부터 좀 특이하고 약간 가부장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뭐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달고 살았었죠.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사상이 정립되었나 궁금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봐도 두 분 다 정상적이시고 전혀 아버님한테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제 눈치 보고 저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며칠 뒤에 저한테 뭐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니 뭐 일밍아웃 하려고 이러길래 일밍아웃이 뭔데 물으니 일땡 베스트래요. 뭐 사실 일땡에 그러더라고요. 이놈은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하도 세간에서 말들이 많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터라 저도 처음엔 그런 나쁜 거 왜 하냐고 뭐라 하니까 그냥 커뮤니티일 뿐이고 나는 그냥 재미있어서 본다. 그리고 일부의 몇몇이 나쁜 행동을 해서 그렇게 인식된 거지 그냥 뭐 보수 사이트라나요? 여튼 그러기에 뭐 작작해라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뭐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는지 말투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자꾸 뭐 이기야 거리고 손 동그라미 하라고 시키고 처음엔 저도 재미있어서 해줬습니다. 진짜 미친놈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웃겨서 같이 웃고 그랬어요. 뭐 만화 같은 거 지옥의 땡반도 이런 거 저한테 보여주고 웃기지 하는데 보던데 진짜 웃기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난쳤죠. 뭐 밥 먹어라 이기야 뭐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거 그냥 웃겨서 한 거고 남편도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요. 그런데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해지고 도를 넘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사이트 보는 것도 좀 자제하라고 시켰죠. 그런데 또 밖에서는 멀쩡해요. 전혀 그런 걸 눈치도 못 챌 만큼 점잖고 진중한데 집에만 오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웃긴 거 보고 저한테 써먹고 그냥 재미있으니까 참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친구들이 간만에 모임하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 동반으로 만났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지 친구들하고는 원래 그러고 지냈는지 뭐 신나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냥 웃겨서 참았는데 같이 술 마시고 놀면서 저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런데 이놈이 자꾸 그렇게 마시다가 누구 따라간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비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드는 모습에 갑자기 욱해서 바로 싸대기를 날렸어요. 작작 좀 하라고요. 순간 분위기 싸해지고 남편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 친구들은 자리 피해주고요. 제가 밖에서 이러지 말라고 했지? 하니까 친구들인데 뭐 어떠냐고 난리치기에 친구건 뭐건 아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제발 적당히 좀 해라. 그리고 정도가 있지. 그냥 재밌고 이런 건 참아주겠는데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뭐 우물쭈물대더군요. 그렇게 분위기 싸해져서 자리 파해지고 저희는 2차도 안 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저도 친구들 앞에서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괜찮다고 하고 또 평소처럼 돌아갔죠. 며칠 뒤에 집에서 밥 차려 먹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밑반찬 꺼내서 대충 차려줬어요. 그랬더니 뭐 무의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반찬이 이게 뭐노? 이래서 3일 아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가 싶어서 그게 뭔 말인데? 하니
뭐 아무것도 아니라길래 또 뭔가 모를 열받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뭐 3일에 한 번씩 패줘야 된다 여자는 뭐 이런 거더라고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다시 주방으로 나와서 패보라고 했어요. 앞으로 3일에 한 번씩 패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 미안하다고 말이 헛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괜히 신경 건드리지 말라고 작작하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 잤어요. 뭐 그 이후로는 일이 많았습니다. 진짜 제 앞에서만 있으면 그냥 미친놈처럼 이상한 용어 쏟아내고 재밌지 재밌지? 하고 이러는데 나중엔 지치더라고요. 진짜 이래가지고 애 아빠 돼서 살겠나 싶어서요. 임신 준비 중이었는데 임신도 하기 전에 그런 걱정이 앞섰죠. 하도 그러기에 제가 버릇 고쳐주려고 저도 막 그 말 썼어요. 뭐 친구들 모임 가서도 막 그러고 창피하라고 부부동반 모임 가서도 철판 깔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놈은 창피하지도 않고 덩달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친구 부부들은 왜 그러냐고 묻고 남편이 하도 그러기에 나도 중독돼서 한다고 하니 웃고요. 괜히 버릇 고치려다 땡땡 부부라는 수식어만 붙고 진짜 짜증났어요. 시댁에 가서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제발 좀 못하게 하라고 해도 뭔지 이해 자체를 못하시니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또 남편이 어머님 앞에서 장난치고 그래도 별 반응도 없으시고요. 답답했어요. 제가 알고 나니까 점점 심해지는 게 진짜 연애 때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고백해버리고 그러니 이것도 사기 결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애 때는 왜 말 안 하고 속였냐 하니까 속인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것뿐 뭐 이딴 개소리하고요. 참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싶을 때 임신이 되었어요. 이제 애 아빠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자제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그리고 계속 저러면 애 크는데 별로 좋은 영향 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집에서 말투부터 좀 어떻게 해라고 엄청 닥달했죠. 그러니 처음엔 이해해준다더니 이제 와서 사소한 걸로 왜 그러냐고 싸운 적도 있어요. 애 태어나면 안 좋으니까 조금씩 고쳐가는 걸로 합의봤죠. 그러고 몇 개월 뒤에 배가 좀 불러서 누워서 TV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옆으로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사진을 찍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어서 왜 사진 찍냐 하니 생명을 잉태한 여자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뭐 이딴 말 하기에 또 병 도졌구나 싶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좀 이상하긴 해도 저한테 잘하고 임신까지 하고 있으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 컴퓨터 하기에 과일 좀 깎아주려고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하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한 것 같더라고요. 차 좀 빼달라고요. 사이드 푸는 거 깜빡해서 차도 안 움직여서 차 좀 빼준다고 내려갔죠. 저는 과일 갖다 놓으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사이트가 열려있길래 뭔가 싶어서 이것저것 봤는데 이놈이 쓴 글인데 임신한 마누라 밥도 안 차려준다. 오늘 굶는다. 뭐 이러면서 제가 TV 볼 때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진짜 순간 열이 폭발했습니다. 아이디 보고 검색해서 쓴 글 다 봤어요. 보니까 제 사진 많이도 올려놨더군요. 마누라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밑에 댓글에 진짜 조롱하는 댓글도 엄청 많은데 진짜 보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 나더군요. 뭐 마누라 인증 이런 건데 하도 정기적으로 올려서 꾸준히 댓글 다는 사람도 있고 뭐 기가 막혔습니다. 밑에 개소리 같은 댓글도 많고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손에 집히는 거 다 던지면서 욕하고 때리고 진짜 정신줄 잠깐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애기 걱정이 돼서 좀 진정하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미쳤냐고. 이딴 짓 왜 하는 거냐고. 차라리 벗고 있는 걸 올리지 그랬냐면서 뭐라 하니 그냥 다들 하는 거라고. 뭐 야한 것도 아니고 SNS에 사진도 올리면서 얼굴도 가리고 올리는데 상관없지 않냐며 적반하장하기에 진짜 미친놈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네 고소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미안하던 소리도 안 하고요. 제가 던진 거에 얼굴 맞고 기분 나빠했거든요.
다음날 진짜 증거 갖고 고소하러 갔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거 몰카범죄로 고소했어요. 소장 접수되고 남편한테 연락 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뭐 하는 거냐고 난리치기에 고소한다고 했잖아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오더니 왜 이러냐고, 범죄자 만들 거냐고, 우리 애기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직장 못 다니면 뭐 그러기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 혼자 키울 테니까 콩밥이나 먹으라고요. 그딴 파렴치한 짓 하고 어떻게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진짜 미안하다고 설설 기더라고요. 저는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조사받고 콩밥 먹어라. 어차피 이거 이혼 사유도 되는 것 같으니까 넌 나한테 위자료도 뺏기고 콩밥도 먹어야 된다면서 계속 겁주니까 진짜 아이디 삭제하고 다신 안 한다고 빌더라고요. 정말이냐 하니 알겠다. 그럼 공증 쓰자고 해서 각서 썼어요. 고소 취하해주는 대신에 다신 그런 커뮤니티 안 하고 이런 나쁘고 이상한 짓 안 하기로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소 취하해주려고 했는데 성범죄는 고소 취하하고 합의해도 처벌은 있더군요. 그것까진 몰랐는데. 여튼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은 받았습니다. 뭐 좀 미안하긴 한데 남편 한 짓 생각하면 지금도 치 떨립니다. 앞으로 안 그러기로 했으니 이제 잘 하겠죠. 그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래 물어보니 다른 건전한 쪽으로 찾아봐야지 뭐 이러던데 또 슬슬 무섭습니다. 애 태어나고도 저렇게 철없으면 안 될 텐데요. 무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튼 제대로 참교육시켜서 식겁을 치게 만들었으니 한번 믿어보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좀 논다는 신랑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서 그랬는지 이상한 포인트에서 멋져 보였어요. 여기에 그 당시에 제가 타지 생활로 한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시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인 신랑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었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타지 생활 중에 속도 위반이기도 했고 부모님께서 신랑의 첫인상을 좋지 않다고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제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자 부모님께서도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이 결혼 허락이지 예식장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겠다고 하셔서 결혼 후 저희 둘 자취방을 정리하고 작은 전셋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 준비에 출산 준비까지 하다 보니 결혼 후 거의 출산을 바로 한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정말 조촐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다 출산 때문에 휴직 중인 상태였고 신랑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조금 날리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랑 술을 자주 먹기도 했고 흔치는 않았지만 가끔씩 싸우고 오는 날도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직후에는 아이가 두세 시간마다 깨서 우는 통에 신랑이 잠을 잘 못 잤는데 저는 서운한 게 제가 집에서 아기를 보기는 하지만 주말이라도 신랑이 함께 아이를 보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랑은 아기의 기저귀 한 번을 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좀 욱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점 신랑은 아니지만 50점짜리 신랑은 된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신랑이 명품을 집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산 거야? 아니야, 이거 잠깐 빌린 거야, 친구놈한테. 응? 이걸 왜 빌려? 새 것 같은데. 당신은 알 거 없고 저거 만지지 말고 그대로 둬. 신랑이 집으로 가져온 명품은 루이비통, 샤넬, 구찌 그런 명품이었고 종이 가방의 포장까지 모두 다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남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핸드백에 파우치 종류까지 다양했고요. 신랑은 친구가 와이프 몰래 산 거라 저희 집에 잠시 보관해두는 것이라고 해서 크게 제가 더 물어보거나 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친구가 돈이 많은데 와이프가 엄청 검소한가 보다 그런 생각 정도? 그 일이 있고 몇 달쯤 지났을 때 신랑은 저에게 말도 없이 퇴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뒀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랑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초기 자금도 친구 덕에 거의 없이 시작하는 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제 생애 첫 명품백을 선물해 줬습니다. 내심 말은 안 했지만 첫 명품 가방에 기분이 좋아서 여기저기 자랑도 했어요. 가방도 좋았지만 왠지 남편이 새로 시작한다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더욱 기뻤고 한동안은 저도 붕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랑은 일을 시작하면서 부쩍 바빠졌는데 출장도 많아지고 여전히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술을 너무 먹어서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하길래 신랑을 데리러 술자리에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재수씨, 그 가방 좋아 보이네요. 민구가 사준 거예요? 네, 오빠가 얼마 전에요. 가방이 잘 어울리네요. 그런 말을 하고 신랑을 챙겨서 나오는데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구 저 새끼는 지 와이프한테도 짭을 주냐?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서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 명품 거래소를 갔더니 이건 A급도 아니고 그냥 낮은 등급의 이미테이션 제품이라고 하는데 뒤돌아 나오면서 얼마나 쪽팔리던지. 신랑 친구들이 히히덕거리던 게 생각도 나고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신랑이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줬을 거라 생각하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는데 신랑이 씻으러 간 사이에 문자 같은 게 많이 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의 가슴 사진이었고 내용이 이제 제 돈 돌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씻고 계속 봐도 여자의 가슴 사진이었고 돈을 돌려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보니 신랑의 폰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를 휴대폰. 당신 이거 당신 폰이야? 어? 그거? 뭐야? 아니 당신 주머니에 있길래. 아, 친구 폰인데 내가 잘못 가져왔나 보다. 문자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여자가 돈 달라고 하더라고. 가슴 사진이랑. 이 새끼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알겠어. 말 잘할게. 거기서 끝나야 할 문제가 괜스레 찝찝했던 건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괜히 찝찝해서 한 며칠 신랑이 그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지 밤에 찾아봤는데 역시나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본인 폰이었겠죠. 그러니까 매일 들고 다니지. 당신 이거 친구 거라며. 내 거야. 넣어놔. 당신 뭐라고 다니길래 돈을 달라는 문자가 와? 당신 신경 쓸 거 아니고 폰 내놔. 나 문자 봤어. 한 명이 아니더만. 이거 중고나라 사기 같은 거야? 다 안 해. 그러니까 내놔. 그거 사기잖아.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지 뭐 말이 많아? 그렇게 신랑은 폰을 갖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일을 덮어둬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둬야 할지요. 하지만 다른 여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며 사기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요구하는 협박을 하는 신랑이 제 눈에는 더 이상 사람보다는 그저 짐승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신랑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기다렸던 사람처럼 합의혼을 해줬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얼마 안 되지만 양육비도 받아서 본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 머릿속에서 피해자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고를 하면 신랑이 찾아와서 때리고 난동을 피울 것 같아서 망설인 이유가 더 컸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혼도 했으니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는 사이에 적어둔 피해자의 연락처 중 한 명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무릎을 꿇고 빌었고 그 피해자분은 다행히 사진은 안 보내서 그나마 덜 욕먹을 각오로 나갔습니다. 사진에 있는 거랑 다른 물건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신랑이 이런 일을 하고 다녔는지 몰랐어요. 됐고 그럼 제 돈은 그래서 언제 주시는데요? 돈은 당장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신랑이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혹시 신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망설이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분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지 바로 제 말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성분의 도움으로 신랑을 신고했어요. 이 여성분은 명품 키링을 중고거래로 구입을 했는데 며칠 후 짝퉁인 걸 알고 신랑에게 환불을 요청한 상태였고 신랑은 잠수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 사기 같은 경우 금액이 미비하거나 개인이 요청을 할 때에는 경찰들도 반응이 소극적이라서 이 여성분도 거의 반쯤 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여성분도 다른 분들도 구제해주고자 신고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랑을 사기죄로 잡고 보니 신랑은 명품 가방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에 리뷰로 올려둔 사진을 캡처해서 중고나라에 올려서 판매를 한 후 본인들이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매한 걸 배송하거나 직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돈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드물게 가방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중고 명품 가방이 작게는 100만 원에서 비싸게는 500만 원까지 하니까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줄 테니 가슴 사진을 보여달라 뭐 그런 협박도 했었나 봐요. 사진을 안 보낸 분들은 그나마 명품 지갑과 같은 비교적 소액 사기였고 돈이 클수록 협박하는 범위도 커졌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찌나 신랑이라는 사람이 더럽던지.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죄질이 고약하다는 점에서 형량은 제법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고 후 알게 된 부분이지만 신랑은 이미 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이 전과자인 줄도 모르고 부부 생활을 했었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도 출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고요. 잦은 거짓말, 친구들과의 싸움, 폭언, 폭행.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고 알고 나서 바로 이혼한 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 혼자 편하자고 이 일을 덮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나왔을 피해자들을 제가 막았다는 생각을 하니 또 한 번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 앞으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짜리 딸과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36살 여자예요. 정말 가정적이던 저희 남편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수상하더라고요. 자꾸 집에도 늦게 오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남편. 아직 애가 어려서 자주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집에서도 남편한테 연락을 하는데 워낙에 가정적이었던 남편인데 전혀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중소회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아서 야근이 잦았는데 이런 이유로 그저 남편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야근이 너무 잦고 갈수록 집에도 제대로 들어온 날이 적어지는 남편. 저는 이상하게도 남편이 너무 의심이 되었습니다. 핸드폰도 어디에 숨긴 건지 핸드폰을 보고 의심을 풀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는 남편이 야근을 한다며 너무 늦었던 날 혹시나 하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의 사무실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그 소리를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엔 남편과 남편의 비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 비서가 바로 남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남자가 비서였기 때문에 전 자잘한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여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비서 덕분에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 남자 비서는 역시 결혼해서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었고 사모님 하면서 사장님께서 최근에 일이 많이 바쁘다 보니 회사나 회사 근처 직원 숙소에서 지내시는 일이 많아 걱정되시는 건 알겠지만 그만큼 일이 많아 그런 거라며 안심하라던 비서 팀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지만 절 두고 이런 불륜을 저지르다니. 차라리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면 덜 속상할 텐데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저는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 사실은 원래 이쪽 성향이었는데 저와 아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건가 하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해명하려 하는 남편과 비서팀장을 등진 채 회사를 울면서 빠져나왔어요. 나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저 사람에게 무슨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우리 사랑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가? 나 혼자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하고 정말 분하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너무 어린 우리 아이. 최대한 제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혹시 시댁에서는 남편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숨긴 게 아닐까 해서 시댁 측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생각이 꽂히니 그동안 시댁에서 보여줬던 가끔씩은 이상했던 눈초리나 저와 남편을 보는 눈빛 등이 생각이 나면서 뭔가 깨름칙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는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남편 사무실에서 남자 비서팀장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죠. 이 정도면 정말 몰랐던 분들의 경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던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의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의 반응은 그야말로 철면피였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선을 통해서 하게 된 결혼이고 남편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았냐고. 그저 서로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고 서로도 크게 반감이 없길래 시킨 결혼인데 선을 통한 결혼이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인 줄 알았냐고 하시는 시부모님. 참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편이 그쪽 성향이란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을 시킨 거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선을 봐서 한 결혼이라 저 사람이 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순 있지만 저는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있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 사람의 아이도 낳아줬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보살폈는데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인지. 그렇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결혼은 사기 결혼인가 싶기도 하고 그저 눈에서는 하염없이 하음과 열분이 찬 눈물만이 흘렀습니다. 시댁과의 연락을 끝내고 오니 어느새 딸이 학원에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고 엄마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딸을 맞았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하지? 어린아이가 갖게 될 상처는 어떻게 하지? 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심장을 쿡쿡 쑤시는 듯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8살 어린 나이, 이제 슬슬 성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이 잡혀나갈 아이. 제가 진실을 말해준다면 아이의 성적 가치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잡히는 것은 아닐지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다음날 집에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 저는 아이를 일찍 재우고 남편을 설득해서 집 밖 음식점으로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다짜고짜 무슨 일인데 밤에 이렇게 끌고 나오냐고 묻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어찌나 어이가 없었던지요. 아니 제가 본 게 있는데 어쩜 이런 반응일 수가 있을까요? 어젯밤에 둘이 그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대면하려고 하는지 물어본다뇨? 비서팀장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당신과 역시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아무리 당신과 내가 선으로 결혼한 사이라지만 우리 사이에 예쁜 딸도 있고 혼자 심심해할까봐
우리 둘째 계획도 세운 거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아니, 혹시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사이의 오랜 세월 속에서 생긴 정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라도 없었던 거야? 나는 당신에게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 엄마로서 무슨 존재였어? 그리고 여자랑 바람을 피워도 내가 속상할 텐데 남자와 바람? 나는 당신에게 아예 여자로서도 보이지 않은 거야? 말하면서 몸이 너무 부르르 떨리고 입술도 너무 떨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따지는 말만 하는데도 자꾸만 그때 본 상황이 생각나서 제 눈앞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적인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만 있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그래, 나 남자 좋아해. 내가 너 같은 거 제대로 사랑했을 것 같아. 처음에는 그래도 너란 여자랑 애도 갖고 살아야 하니까 최대한 정붙이려고 노력했지. 여자로 보인 적도 있었어. 그냥 사람으로 보였던 너인데 네가 이렇게 이뻤나 싶었던 적도 있었지. 그래서 너와 아이도 낳고 살았는데 사람 본성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 네가 여자로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나는 다시 남자가 좋더라. 너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리고 네가 더 여자로 보이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아이에게 많이 관심을 주지 않아도 그저 처음부터 내가 네 곁에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잊고 지냈으면 좋겠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애 아빠로서의 역할은 해줄게. 하지만 날 자유롭게 놨으면 좋겠다. 같이 애 낳고 키워가는 것으로서 충분히 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망상 속에 화원해서 살아온 여자였던 건지, 그리고 불쌍한 우리 딸은 어떨 것인지. 그래도 음식점에 왔으니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시킨 음식이 나왔는데 제대로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도 음식 나왔으니 조금 들라고 하는 남편. 무슨 맛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입에 음식을 쑤셔 넣었습니다. 화는 나지만 음식 먹어서 힘내고 앞으로 이 인간 면상 계속 보면서 싸워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너무 나서 음식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억지로 입에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대화들이 이어졌고 집에 와서 저를 향한 남편의 화가 섞인 농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조금 오래됐으니까 충분히 눈치챘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잠이라도 같이 자줘? 외로우신가? 외로우면 너도 같이 바람 피던가. 그럼 쌍방 과실로서 서로 죄 없네. 내가 바람 피기 좋은 상대라도 추천해줘? 그래도 아까는 저를 사랑했고 여자로 본 적도 있었지만 결국 본성이 그렇다는 말에 사람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접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남편의 말에서 흘러나온 말은 정말 사탄의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옆에 있던 결혼사진이 담긴 액자를 남편을 향해서 날려버렸습니다. 부서지는 유리소리, 들리는 남편의 비명소리, 남편의 몸에 유리 조각이 스쳐서 피가 나는 남편의 몸. 분명 끔찍한 상황인데 그것을 보면서 전혀 놀랍지도 않고 다쳐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저 남편을 보면서 보이지 않을 만큼 낮게 웃어줬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미친 여자라면서 뭐하는 짓이냐는 남편을 차갑게 쳐다보면서 방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아프고 이런 감각조차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더니 놀랐는지 미친 여자냐면서 뛰어나와서 제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잡아 끄는 남편. 뒤로 잡아 끌리면서 왜 항상 가해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모르고 피해자한테만 계속 이러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네가 이렇게 사이코처럼 행동하고 내 마음도 제대로 모른 채 정말 그대로 매력 없는 아줌마가 되어버렸으니 내가 다시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러면서 얼마나 외로움 그렇냐는 말을 하며 저를 만지면서 희롱하는 남편. 저도 눈이 돌아가서 침대 서랍장에서 펜을 꺼내서 그대로 남편 가슴팍에 꽂으려 했는데
그 찰나 그걸 빼앗은 남편이 죽고 싶지 않으면 그만 나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혼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몸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첫째 아이 때와 비슷한 몸의 증상들. 혹시나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지만 놀랍게도 저에게 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 인간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고 미안하지만 아이가 소름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불행해질 아이였고 그걸 옆에서 제가 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추스르고 그날은 아이가 학원에 다녀올 시간이 되었길래 시간 맞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집에 없는 게 분명한데 마치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싸한 기분에 방 쪽으로 걸어가서 보니 그 안에 대화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서팀장과 남편이었죠. 이 둘은 정말 다정한 연인, 아니 부부처럼 서로 시간을 나누고 있었고 그런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우둔하시고 눈치가 없으신 덕분에 사장님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많네요. 정말 그 뱃속에 아이를 보낸 걸 확인하신 겁니까? 독하시네요. 사람을 붙여두길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그냥 살아주며 편안한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둘째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액자를 던져 상처를 내고 둘째까지 그렇게 하신 걸 보면 사모님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나 사악한 인간은 누구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개소리냐며 그 둘에게 퍼부었고 남편에게 아이는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으로 아이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내 새끼를 어디다가 보냈다는 건지. 저는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맡겼다던데 저희 그만하라 해도 모자십하네. 왜 애를 알았다고 데려가 맡아주고 계세요? 어머니는 저는 정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보고 너 같은 애가 무슨 자격으로 가정도 제대로 못 지켜서 결국에는 다시 남자한테 아이를 뺏기면서 엄마 노릇은 하겠냐고 하는 시어머님. 아무리 성향이 그렇다고 해도 네가 잘했으면 그래도 네가 여자고 애도 낳아줬는데 오죽하면 또다시 남자를 찾겠냐며 딸 낳고 나서 좀 잘 사나 했더니 낙동강 오리알 신세니 너도 참 한심해서 어쩌나는 시어머니. 어제 남편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애 낳고 8년간의 시간은 정도 아니라 그냥 남편으로서 형식상 같이 살아준 건데 정말 몰랐냐고 하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런 사탄 마귀 할멈 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같이 사악한 집에서는 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보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저 자신 관리 잘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애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요? 아, 어머님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아줌마. 저 아줌마처럼 인성이 나쁘지도 않고 아줌마 아들처럼 누군가를 속여서 결혼하고 사랑한 척 하면서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다 남자랑 별짓거리를 하는 거 사실 당신 집안에서도 치부니까 나한테 숨기고 결혼시킨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애를 돌본다고요? 뭘 가르치고 애를 어떻게 망치시려고요? 뭐라 해도 애 제가 데려가서 제가 키워요. 그리고 저 오늘부로 이 집 나갑니다. 며느리라고 하지 마세요, 아줌마. 소름 끼치니까.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무서웠는지 방에서 울고 있는 저희의 손을 잡아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얘기를 들은 상태라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어른들의 언쟁에 많이 놀라서 울고 있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달랬습니다. 그날 참 제 딸이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많이 아플 정도로요. 저는 그날부터 시댁에게 남편과 갈라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인간과 시댁 인간들까지 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우리 아들 앞길 망칠 작정이냐고
저한테 영원히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함구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남편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들키지 않게 모든 단속을 다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이혼이라는 흠도 용납할 수 없다나요? 참나, 별 개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크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혼인 파탄의 이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잃을 게 많았기 때문에 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남편 회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남편의 와이프라는 것을 알고 있는 회사 사람들은 절 만나주었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 남편과 비서팀장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CCTV 삭제본 등등을 얻어서 남편과 시댁을 그야말로 밟아버릴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사모님 무섭다, 사장님께 보복을 당할까 무섭다 하던 회사 사람들이었지만 증거를 얻기 위해서 저는 돈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증거를 하나 둘씩 모아서 남편과의 거래처 쪽에도 보내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 앞으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자료를 보냈어요. 사실 보내면서도 이게 얼마나 복수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특히나 거래처 쪽에 보낸 건 그 사람들의 돈줄을 끊어놓을 수 있어서 아주 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거래처 쪽은 모든 거래 및 업무 관계가 끊어졌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정보를 준 사람들 외에도 모든 직원들이 사장의 추악한 면을 알게 되었죠. 남자 쪽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해온 짓들이 사실 파렴치한 짓들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서서히 시댁 쪽은 피가 말라가더라고요. 전 그걸 정말 즐겁게 지켜보게 되었고요. 언제쯤 그 인간들이 백기를 들고 사과를 하려나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런데 역시나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에게 사과할 줄은 모르고 뭔데 이렇게 삶을 망쳐놨냐며 울면서 발악을 했고 시댁도 마찬가지 반응이더군요. 참, 누가 누굴 망쳐놨다는 건지 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는 꼴을 보는데 뭐랄까요? 이제 그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큰 똥덩이 같아 보이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비는 그들 앞에 눈높이를 맞춰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니들이 그랬잖아. 사람 본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어쩌냐고. 너네 믿고 살다가 내가 또 당하면 또 멍청한 것이 멍청하게 당했다 하겠지. 난 이제라도 니네 추악한 실체 알게 돼서 기뻐. 그리고 이제부터 니네 인생 하나씩 지옥으로 빠뜨릴 거고. 내가 너무하다고? 니네는 그냥 같이 지옥으로 가봐.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 저를 보면서 이를 가는 모자. 이를 갈던지 말던지 전 솔직히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더 재밌기만 했죠. 여튼 친정에 와서 오랫동안 빌던 모자는 결국 저희 친정에서도 한 소리씩 먹고 친정을 나가더라고요. 정말 웃긴 집안과의 정말 짜증나고도 길었던 싸움의 끝. 저는 지금 친정에서 열심히 저희 딸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행복한 줄 알았지만 정말 잔혹하기 짝이 없었던 결혼생활. 그리고 그냥 나만의 사랑으로 품어 만든 첫째 아이. 정말 꼬여버린 인생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 둘씩 풀어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